1년에 단 한 번 연애원 멤버십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부동산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무제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에 숙주나물 부동산 블로그 검색하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부동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역대급 규제라고 평가받는 6.27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9.7 대책, 공급 대책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울 집값 지금 개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출 받고 집을 살려는 훅수전대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폭주 기관차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악질인 게 뭐냐면은 집을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가격이 개폭등,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저지른 벼락거지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하면은 뭐 수요가 줄어서 집 가격이 잡힌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대출 규제하면은 파는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팔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 뭐 대출이 그만큼 줄어든, 예전에 대출이 막 10억 20억 받았던 사람들이 팔면은 대출 6억밖에 안 나와. 똑같은 집을 살 수가 없다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매물이 다 들어가는 거야. 매수자도 줄지만 매도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집 가격을 잡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장 왜곡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현장 분위기 미쳐 돌아간다. 마포 및 성동 매물 보지도 않고 계좌부터 달라고 난리다. 그래서 맞부자 30억이 저는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그자가 27억까지 팔렸거든요. 마그자가. 마포 그랑자이가. 그러면 마부자가 더 좋으니까 30억 충분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부자 24평이 23억 5천까지 팔렸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럼 평당 1억이니까 34평 30억도 충분히 팔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가짜 뉴스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단톡방에서 동대문 사려고 하는데 연락하면 저증인데도 호가 올려버립니다. 집 보려고 예약 잡아놨는데 순식간에 계약이 됐다고 하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증언. 지금 부동산 시장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다급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규제 나오면 못 사잖아. 문정부에서 규제를 28번 때리고 점점 집사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집가격은 더더더 올랐습니다. 그게 똑같이 재현될까 봐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야. 학습효과. 규제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지겠습니까?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규제의 역설이죠. 지금 이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많이 손대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할까? 후보 시절에 얘기했듯이. 아니면 손을 덜 내서 문제가 커졌다고 볼까? 당연히 후자겠죠.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기 막을 집값 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근데 우리는 이 게임을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공급 절벽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가 아플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전월세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하급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임대차법이랑 보유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과 함께 주민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집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랐던 게 평당 공사비가 1128만 원이야. 압구정이 1150만 원이거든요. 신반포 4차가 950만 원이야. 대전 여기가 구도심이에요. 서구 유성구가 아니라 구도심이야. 구도심. 대덕구 동구 그쪽이거든요. 34평 일반 분양가가 2,765만 원을 잡더라고. 그러면은 34평이 9억 4천입니다. 둔자가 9억이거든요. 분도의 둔자가 8, 9억인데 과연 팔릴까 싶기도 한데 일반 분양가 이렇게 높여야 돼.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4.5일제를 딱 언급하면서 공사비 리스크를 선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하시죠. 원래는 공사비 일부러 대폭 낮게 잡고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되게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은 사업성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왜냐면 조합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총 세대수가 7000세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는 60층, 70층을 올릴 거다. 굉장히 고급화를 할 거다. 그래서 9억을 해도 충분히 팔릴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 사업성이 좋고 그로 인해서 고급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장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곳들만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일반 분야가 이 정도 못 올리는 곳들은 공급을 못 할 거예요. 사업을 추진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성이 대박이거나 입지가 정말 뛰어난 거 외에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처참할 게 뻔히 그려진다.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는 이미 공급 절벽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10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채가 임대차 만기가 다가와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현재 2억 2천에 월 10만원 받고 있어요. 그거를 1000만원 올려가지고 5% 상한 꽉꽉 채워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임대사업자라도 공시가의 126%로 내놔야지 전세 대출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제는 공시가 126% 넘어가는 보증금이면은 전세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날벼락이죠.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온다고 해요. 역전세 터질까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역전세 여기저기 터지는 2022년, 2023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다시 왔습니다. 이게 참 불합리하죠. 임대사업자는 내년 6월까지 보증보험 150% 유예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대출을 막아버려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없다 보니까 금액 변동 없이 그냥 2억 3천에 10만원 그대로 내놔 볼게요. 기존 임차인 임대차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계약이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보증금을 낮추겠습니다. 얼마 낮추냐면은 2억 2천 월 10만 원에서 2억 500으로 대신에 월 20만 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역전세가 1,500만 원이죠. 부담됩니다. 한두 채가 아니니까. 그래도 뭐 1,500만 원 넣고 월 10만 원 추가로 나오니까 연 수익률 8%. 대단한 수익률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참 역전세 때문에 임대인도 힘들고 반전세 때문에 임대료 증가로 인해서 임차인도 힘들고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놓은 지 3일 만에 2억 3천 월 10만 원 기존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차인 구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래요. 일단 내놓자마자 전화 문의가 빗발쳤어요. 집 보러 갑니다. 관리비 얼마예요? 지금 손님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전화 안 받네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내놓자마자. 전세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만큼 전세 매물이 없다. 서울 빌라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내놓기만 하면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뭐 서울뿐만이겠습니까? 어디든 마찬가지인 그러한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국 어디든 아파트, 비아파트 공급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데도 보증보험이 되니까 공시가 150% 된다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빌라는 버티다 보면 재개발 호재까지 덩달아 터집니다. 왜냐면 공급이 너무나 없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에 진심일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걸 아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동의서만 가져오면은 후보지 선정을 해버립니다. 물반 고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호재 안 터져도 돼요. 네, 공급 절벽에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1억 7천에 산 빌라는 4억 3천 올랐습니다. 재개발 없는데도 그래요. 정말 많이 올랐죠. 재개발이 터진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버틴, 던지지 않는 임대사업자들만이 모든 과실을 다 따먹는 그러한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버티신 분들, 아득바득 버티신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역전세 2022년, 2023년, 그리고 작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는 전세 올라가고, 공시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재개발도 곳곳에서 터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격입니다. 초반 상승이 무서워서 규제에 다 풀고 공급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안 나오게 하고 있죠. 토호제 하고 있고, 대출 규제로 못 팔게 하고 있고, 거주 의무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 매물 틀어막는 규제가 여전히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도 막고 있죠. 제초한 분상제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고 126%. 이걸 풀면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테니까. 근데 공급도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게 무서우니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공급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지. 정치적으로 개욕 먹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